2024년 말에 무조건 최종 2억까지 갈 거다. 10배는 갈 거니까 지금 투자해라 라고 이제 주변에 말을 했었어요. 5천만 원 정도 가지고 요즘은 사실 작은 프랜차이즈 커피 내기도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5천만 원 가지고 노후 준비를 끝낼 수 있다고 하면 싼 거죠. 싼 거고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하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봉천동의 현인 봉현이 형이라는 필명으로 나는 월급날 주식을 산다, 나는 월급날 비트코인을 산다라는 두 권의 책을 쓴 작가고, 얼마 전까지는 이제 회사를 다녔는데 최근에는 회사를 나온 상태고, 개인 투자 측면에서는 이제 디지털 자산인 비트코인과 우량 회사의 주식을 모아가는 그런 정식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지난 3월엔 최초 원화 기준 비트코인 1억을 돌파 해서 분위기가 되게 좋았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4월부터 갑자기 이스라엘이랑 이란 쪽 지정학적 리스크 커지면서 또 하락을 하고, 또 연달아서 물가 관련 지표들이 좀 부정적으로 나오면서 자산시장이 좀 부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한 두세 달 정도 동안. 근데 그 와중에 조금 긍정적이었던 부분은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된 거, 그리고 미국의 유력한 대선 주자인 트럼프가 갑자기 이제 암호화폐, 비트코인 포함한 암호화폐 전반에 대해서 또 우호적인 발언들이 이어가면서 지루한 횡보세가 이어졌던 것 같고요. 어제 기준으로 미국의 고용 관련된 지표가 조금 안 좋게 이제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경기 둔화 우려가 갑자기 주목받으면서 그러면 금리 인하가 또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또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어제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조금 급등을 한 것 같고, 내일 기준으로 유럽에서 중앙은행 이제 금리를 25bp 인하할 거가 지금 유력하게 정쳐지고 있는데, 이게 G7 국가 중에서 최초가 될 거예요. 연달아서 다른 나라들도 이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고, 미국 같은 경우는 FOMC가 6월 달에 있는데 그때는 동결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후에 9월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금리가 낮아질 수 있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분위기가 고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지금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비트코인을 아예 갖고 계시지 않은 분들 입장에서는 매수하기 좀 좋은 찬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떤 거시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 미국의 대선이 이제 남아있고, 앞으로 암호화폐 정책 관련해서 트럼프뿐만 아니라 바이든 쪽에서도 긍정적으로 계속 내실 수밖에 없는 점, 그리고 유럽에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는 점, 또 관련해서 유럽이 금리를 낮추기 시작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무역 전쟁이거든요. 그러면 자국 화폐 가치를 떨어뜨려야지만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보면 더 많은 우위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각자 도생을 할 것 같아요. 각국 정부도 그런 부분들. 그리고 만약에 통화 정책 금리를 내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재정 정책을 통해서 유동성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또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5월 기준으로 재무부가 갖고 있었던 현금이 300조 이상이 줄어들었어요. 300조가 줄어들었다는 건 10의 2톤이 플러스한 얘기거든요. 중국도 국채 계속 발행하고 있고, 또 한국이나 일본도 유동성을 계속해서 늘릴 수밖에 없는 어떤 경제 어떤 구조 때문에, 그런 거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유동성에 어쨌든 비트코인이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잖아요. 주식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상품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어떤 변곡점이라고 생각하는데 투자하기 좋은 지점이 될 수는 있어요. 이제 비트코인은 공급이 정해져 있으니까 어떤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을 체크해야 되는데, 총 공급량은 정해져 있지만 그 시장에 또 일시적으로 물량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마운트복스 물량이라든지, 아니면 제네시스 캐피탈에서 채권자들한테 돈을 돌려주기 위해서 GBTC를 시장에 내다 판다든지, 그런 것들만 단기적으로 조금 중요하면은 지금 시점 매수해도 좋은 가격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을 매수하려면 어떠한 방식으로 매수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제가 책을 썼던 시점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2천만 원에서 꽤 긴 기간 동안 이제 횡보하던, 저는 초보자분들한테 이제 적립식으로 플레이를 통해서 공부하면서 비중을 늘려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올해 기준으로는 미국에서 현물 ETF가 상장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아직 기관 자금 비중이 높진 않지만 창구가 열림으로 인해서 앞으로 계속 기관 자금이 많이 유입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는 목표 수량이 있다라고 하시면 50% 정도는 지금 바로 사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50%는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평단보다 낮아질 때 매수하시다거나, 또는 여러 가지 지표들, 인간 지표 포함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비트코인에 안 좋을 때만 매수하신다거나, 아니면 그런 거 상관없이 계속 오르더라도 좀 매수하거나 이거는 좀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서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이유는 가격 상승을 앞두고 있기 때문인가요? 아무래도 거시적인 경제 환경이, 물론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금리가 올라갔을 때 사실상 정말 위험했던 건 전통자산이었잖아요. 부동산 채권이 좀 위험했었고, 은행들이 좀 부실했었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저는 비트코인이 상승할 여지가 있다 생각하거든요. 전통 자산이나 어떻게 보면 미국 어떤 채권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불신 때문에 반달이익을 받을 수 있고, 금리가 낮아졌을 때 사실상 가장 많이 올랐던 자산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이었던 걸 기억하면 어떤 거시적인 이 흐름은 사실 비트코인이 굉장히 우호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의 대선이 앞두고 있는데 양당에서 모두 비트코인뿐만 암호화폐 전반의 우호적인 어떤 분위기인죠. 전 세계적으로 선물 ETF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점을 봤을 때는 지금 시점이 그래도 좀 더 대대성승하기에 앞서는 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대신에 단기적인 단수로 지속 말씀드렸던 게 이제 마운트복스 물량 비트코인 대략 한 20만 개 될 거예요. 그리고 제네시스 캐피털이라고 2022년인가 11년에 망한 그 디지털 자산 가지고 담보대출 해주는 회사가 있어. 거기가 채권자들한테 이제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GBTC 있잖아요. 그 ETF를 대략 비트코인 기준으로 한 10,000개 이상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만약에 시장에 단기간에 확 이제 매몰 나온다면 한 번에 소화하기에는 물량이 꽤 되거든요. 마운트복스 20만 개고 예를 들어서 제네시스 캐피탈이 한 10,000개 이상이라고 하면 대략 한 22만 개 되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 현물 ETF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총 개수가 그 GBTC는 원래 있었던 거니까 제외하면 한 30만 개밖에 안 돼요. 홍콩이 한 3,4천 개 뭐 이러니까 사실상 그 20만 개를 한 번에 소화하기는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조심하면서 투자를 하면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운트복스와 제네시스 캐피탈 물량이 한 번에 풀린다면 비트코인 하락에 영향을 줄까요? 물론 이제 그 20만 개가 그 20만 개를 가진 채권자들도 한 번에 팔진 않겠죠. 본인이 한 번에 팔면 불리하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언제 어느 시점에 어떻게 이제 물량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뭐 저도 그냥 바람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전 세계적인 흐름 자체가 디지털 자산, 특히나 비트코인에 대해서 수요가 늘어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정이 오더라도 그렇게 깊지 않을 거고 그렇게 길지 않을 거다라고 예측과 바람을 같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 제외하고도 영국에서도 ETF 같은 상품들이 나왔고 최초로 호주에서도 ETF가 출시가 됐는데, 사실 ETF 비슷한 게 원래 있었어요, 호주에는. 그리고 캐나다에도 ETF 상장돼 있고 유럽도 비슷한 상품들이 있고, 그다음에 외신에서 다음 타점을 주목한 게 이제 한국이랑 이스라엘 쪽이거든요. 이쪽도 사실 자금이 꽤 큰 국가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 긍정적인 부분들을 감안하면 마운트복스 물량 언젠가 나와야 될 물량이고, 제네시스 캐피탈 물량도 언젠가는 나올 수밖에 없는 물량이긴 하거든요. 그렇게 같이 감안해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운트복스발 하락이 나온다면 그 시점이 저가 매수의 마지막 기회로 봐도 될까요? 마지막 기회라는 기회는 조금 조심스러운 게, 얼마 전에 마운트복스 물량이 이동했다는 그 소식 때문에도 비트코인이 좀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때도 그냥 조금 떨어졌어요, 2%. 근데 만약에 실제로 그게 시장에 매도가 된다, 본격적으로 매도가 되는데 그 시점에 수요가 없다라고 하면 당연히 많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기회가 될 수 있지만, 그거를 예측해서 투자하는 경우에 보통 다 실패를 했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것만 주의하고 꾸준히 투자하시는 게 현실적인 투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분들은 지금 일정 수량을 사둬야 한다는 말씀이실까요? 네, 맞습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기준으로 대략 한 1,800조 정도라고 할게요. 근데 금 시가총액이 한 10분의 1, 11분의 1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비트코인을 5천만 원 사서 이게 10배가 되면 5억이잖아요. 금 시가총액 똑같이 따라간다라고 했을 때 1, 2년 안에 될 것 같지는 않고, 물론 이제 금방 되겠지만 10년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5억을 가지고 물론 인생에 되게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다고 다이내믹하게 변하는 금액도 아니고, 반대로 이 5천만 원이 마이너스 50%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그것도 인생이 막 무너질 만한 금액은 저는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이 성실한, 정말 평소에 성실하게 저축했다는 가정하에. 그래서 한 50% 정도는 그냥 지금 바로 사고 나머지는 이제 변화를 보면 대응하는 게. 금리가 동결되거나 인상이 되어도 비트코인 불장이 올까요? 많은 분들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작년 3월에 이제 돌아보면 금리가 4.5에서 5%까지 오르면서 미국의 실리콘밸리 뱅크랑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파산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금리가 높아졌을 때 또는 고금리가 장기화됐을 때 위험한 거는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이 아니라 전통자산, 은행이나 또는 부동산 채권 같은 거라는 게 이미 증명이 된 상태라서, 저는 금리가 올라가면 일시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유동성을 이제 축소하는 분위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단기적인 가격에는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금리가 더 올라서 전통자산의 어떤 붕괴
가격의 문제가 시작되면 비트코인이 주목받을 수 있어서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금리 인상이 비트코인의 호재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금리가 과거에 5%까지 갑자기 떨어졌을 때 이제 많이 주목받았던 자산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이 유일하진 않아요. 그때 미국 주식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지만 비트코인도 주목받았던 자산 중에 하나라는 걸 잘 떠올려 보시면 금리의 그 어떤 통화 정책을 주시하면서 투자하는 건 좋지만 크게 이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금리가 인상되어도 문제 없을까요? 네, 일시적으로 이제 심리가 위축돼서 단기적으로 떨어질 수는 있지만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금리가 높았을 때 오히려 비트코인이 주목을 받았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유리하게 보고 있고요. 또 금리를 사실 고금리가 장기화됐을 때 가장 힘든 건 부채를 많이 갖고 있는 각국 정부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금리가 그렇게 올라갈 여지가 높지 않다고 판단하는데 반대로 금리가 계속 높다고 하더라도 다른 우회적인 정책을 통해서 유동성을 살포하면 사실상 금리를 낮추거나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거든요. 유동성 측면에서. 유동성 측면에서. 그래서 통화 정책뿐만 아니라 그럼 재정 정책도 같이 봐야 될 것 같고 그 지표 같은 거 이제 시중의 실제 유동성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같이 체크해 보시면서 투자하면 비트코인은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미국에서 재정 정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5월 기준으로만 봤을 때도 재무부 현금 계좌에 있는 돈 300조가 이제 삭제가 됐는데 그 말이 뭐냐면 시중에 정책 자금을 집행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어딘가에 뛰어났겠죠? 그래서 M2 지표가 지금 기준으로는 4월까지인가밖에 없어서 그 금액이 그대로 반영되지는 않았는데 생각보다 금리를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중 유동성이 그렇게 줄어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중의 M2 지표를 보면은 유동성이 그렇게 줄어들지 않았고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금 고금리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5%쯤면 고금리 장기화 상황이잖아요. 비트코인 9,800만 원. 그 이유가 다 유동성 때문이지 않을까. 그래서 금리에만 목을 내기보다는 금리와 그 다음에 이제 재정 정책이 어떻게 실제로 유동성이 풀리고 있는지까지도 같이 체크해 보시는 게 사실은 더 맞는 것 같아요. 대선이 있는 해에 미국 주식 시장이 하락한 적이 있었나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사실 없고 저도 과거 데이터를 보면서 미래를 예측해서 투자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을 했을 때 바이든 후보가 재선이 되려면 어쩔 수 없이 자산 가치를 일으켜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5월 이후부터 그러니까 실제로 물가가 돈을 풀고 난 이후에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수행해가지고 인하게 되거든요.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돈을 많이 낄 수 있는 마지막 타이밍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가지고 저는 그 대선 자체도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미국 주식이나 모두 호재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다우 지수도 아마 지금 최고가 돌파했을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만 사실 오른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전 세계 사람들한테 좋은 자산이라고 판단되는 자산들은 다 올랐거든요. 그런 부분들 감안하면 연말까지도 더 긍정적인 흐름이 있지 않을까. 대신에 그 개별 어떤 자산의 펀더멘탈 측면에서 수요 공급 측면에서 비트코인이 여전히 대규모로 물량이 나올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꾸준히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5천만 원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알트코인 투자를 해서 성공한 경험도 있고 성과를 낸 경험도 있고 현재는 비트코인을 100% 투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비트코인만 100%를 사는 게 현 시점에서는 가장 현명한 합리적인 포트폴리오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식 제외하고 이제 코인 투자로만 봤습니다. 코인도 이제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하면 단기적으로 저는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공부해야 되는 영역들이 사실상 주식 중소형주보다 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같은 코인이라고 단어가 붙었지만 같은 코인이 아니거든요. 비트코인은 정말 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이자 네트워크고 나머지 이제 알트코인들, 스마트 컨트랙트가 구현되는 여러 가지 블록체인들은 약간의 주식회사 형태로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저는 알트코인들이 당장 내일 다 망한다 이런 말씀은 당연히 드리지 않고 어떤 프로젝트는 실제로 실생활에 쓰일 수도 있어요. 지금 올해 3월에 그 장범준 콘서트 당첨돼가지고 다녀왔는데 거기 티켓도 폴리곤 네트워크 내에서 NFT로 발행해가지고 안표상을 완전히 방지했거든요. 위배도 방지해서 추가적인 그 어떤 인프라 구축 없이 안표를 방지한 사례도 있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본인 대선 자금 같은 거 NFT 발행해가지고 글로벌로 모금을 하고 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제 여러 가지 알트코인들의 또는 민코인 같은 것들의 투자 측면에 단기적으로 어떤 수익률을 노릴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보지만 장기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저는 비트코인만 좀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ETF가 승인되었는데 이더리움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투자는 100% 비트코인만 하고 있지만 저는 이더리움도 그 쓸모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영역이 있을 거다. 다만 그 가치 저장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비트코인이 이더리움보다는 더 우월하다고 생각해서 투자를 하는 거고요.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사실 목적이 조금 다르거든요. 스마트 컨트랙트를 구현한다고 해가지고 그 위에서 뭐 여러 가지 토큰도 발행하고, 이제 블랙락 같은 경우는 비들이라는 펀드도 그 위에 발행을 했고, 뭐 페이팔 같은 경우는 그 위에다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도 발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유스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뭐 저도 이더리움이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면 그냥 단순히 이제 현물 ETF가 상장되니까 기간 자금이 들어올 거니까 오를 거야 라고 투자하기보다는 실제로 어떤 쓰임새가 있는지를 공부하고 투자해 보시는 거 권유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였었고요. 그리고 가치 저장 측면에서 어쨌든 똑같이 만약에 이더리움도 실수성을 구현해낸다고 하더라도 그 똑같이 희소하면 역사성에서 비트코인에 밀리기 때문에 가치 저장의 역할은 저는 이더리움보다는 비트코인이 이 지인을 확보하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더리움을 매수하면 수익을 어느 정도 기대해봐도 될까요? 만약에 이더리움이 현물 ETF가 승인이 되고 상장돼서 기관 자금이 들어온다고 하면 어쨌든 그것만으로도 사실 호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자산에. 그리고 나서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다른 수발주자 탈중앙화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 스마트 컨트랙트를 구현한다는 네트워크 대비해가지고 이제 얼마나 우월한지까지를 감안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 측정하는 게 사실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더리움 킬러라고 하는 뭐 솔라나나 그 후발주자 뭐 아발란체 뭐 폴리곤 이런 것들도 사실 이더리움에서 할 수 있는 기능들을 그대로 구현하고 있어요. 대신에 뭐 탈중앙성이 조금 더 약하거나 속도는 조금 더 빠르거나 뭐 그런 식이라서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과거에는 이더리움 위에서 NFT를 거의 독점적으로 발행을 했는데 현재 기준으로 그 발행량이 아마 솔라나가 민코인 발행량이 더 많을 거예요, 지금 기준으로. 그리고 다른 체인에서 아까 장범준 NFT 말씀드린 것도 그 폴리곤 네트워크에서 발행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더리움의 쓰임새가 분산되는 이런 어떤 상황이고, 그리고 NFT 관련해서도 올해 기준으로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발행된 NFT가 가장 거래량이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더리움에 투자하실 분들은 그 이더리움의 독자적인 어떤 플랫폼으로서의 가능성들을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되는데 이거 공부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 투자하신다는 거에 대해 말리지 않고 또 이더리움 진영에서 앞으로 하고 있는 그 로드맵들대로 구현이 잘 돼가지고 속도도 개선되고 수수료도 개선되고 뭐 탈중앙성까지 다 개선되면은 뭐 당연히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네트워크로서 저는 충분히 사용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난이도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냥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게 마음 편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가 블록체인 공부하는 것도 좋은데 솔직히 결과적으로 가성비 있게 투자해서 조금의 노력을 들여서 괜찮은 수익을 보는 게 사실 더 어떻게 보면 현명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고민 없이 비트코인 투자하면 좋을 것 같고. 솔라나와 이더리움 중 어떤 알트코인에 투자해야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우선 개인 투자는 100% 비트코인만 하고 있지만 제가 저희 회사에서 기업형 블록체인을 퍼블릭이랑 프레디까지 다 검토해서 뭐 기술적으로는 솔직히 이해도가 엄청 높은 편은 아니지만 사업적으로 왜 필요한지 정도는 이해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기준으로도 이더리움이 시가총액이 훨씬 높을 거예요, 솔라나보다. 그래서 안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현물 ETF가 거의 확정적인 이더리움에 투자하는 게 안정성 측면에서는 더 높을 것 같고요.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이제 보도되고 난 이후에 그 다음 타자로 이제 지목된 게 솔라나거든요. 저도 실제로 솔라나 가지고 그 팬텀 지갑에서 써서 뭐 여러 가지 민코인도 좀 사보고, 그다음에 스테이블 코인도 좀 이렇게 봤거든요. 봤는데 속도 정말 빠르더라고요. 사실상 제가 느끼기에는 이더리움보다는 이것도 퍼블릭 블록체인이라고 하는데 제 기준에는 프라이빗이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 속도가 이 정도로 빠르다면, 그리고 노드가 그렇게 제한되어 있다면 사실상 우호적인 노드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쉽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만약에 정말로 그런 변동성을 좀 크게 즐기고 싶다라고 하시면 아직 현물 ETF가 확정되지 않은 솔라나에 투자하는 것도 뭐 그 측면에서는 좋다라고 보는데, 굳이 두 개 중에 하나를 투자하자면 저는 이더리움에 투자할 것 같습니다. 밈코인 같은 다른 알트코인들과 비교했을 때에도 솔라나 코인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밈코인은 완전히 분류를 좀 다르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유희왕 카드 같은 거 비싸잖아요. 근데 우리는 솔직히 안 사는데 사는 사람은 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약간 문화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새로운 형태의 어떤 디지털 공간에서 젊은 세대들한테 벌어지는 어떤 문화적으로 이해해야지 뭐 이걸 진지하게 뭐 금과 같은 투자 자산이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구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이제 민 토큰을 발행할 수 있는 네트워크, 이제 메인 네트워크를 가진 게 뭐 이더리움, 솔라나, 뭐 아발란체, 뭐 BNB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민 코인 투자 대비해서는 이게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스마트 컨트랙 네트워크가 구현 가능한 퍼블릭 블록체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경쟁을 아마 좀 치열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지금 시점에 판단하기는 너무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대로 된 이제 실생활에서 우리가 쓸만한 그 DL이라고 부르거든요. 탈중앙화된 액이라고 해서 그런 서비스가 사실은 시도하고 있는 게 아무도 없잖아요. 실생활에 뭐 이렇게 뭐 NFT를 발행한다거나 DID 뭐 이렇게 시도하는 것들은 있는데 신원 인증 같은 거 시도하는 것들은 있는데 사실상 지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체감될 정도로 느끼는 서비스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돼서 정식 자산으로 인정되고 그것도 이제 만약에 예를 들면 이제 없어지는 거에 대한 리스크가 이제 제로가 되면 영위될 리스크가 뭐 영위될 확률이 0이 돼버리면 뭐 그때부터는 뭐 본격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투자하려면. 이더리움 ETF 승인이 되었음에도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게 더 낫다는 말씀이실까요? 따르는 게 좀 더 쉽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좀 더 발행량이 확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탈중앙화되어 있어서 아무도 이 네트워크의 규칙을 임의로 패널할 수 없고 어느 나라에서도 사실 비트코인 현물 ETF도 아직 다 많이 안 샀는데 뭐 다른 거에 물론 열릴 수도 있겠지만 그냥 안정성 측면까지 같이 고려했을 때는 여전히 초창기 시장인데 굳이 리스크를 안을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 투자로도 충분히 뭐 인플레이션 해칭하고도 뭐 그 이상 구매력을 늘릴 수 있고 또 그 시가총액까지 따라가는 것만 해도 한 여러 배 오를 거고 같은 기간 동안 연 단위로 7%의 확대가 풀리면 그거만으로도 한 2배 오를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뭐 10년에 20배 정도 만약에 기대한다고 하면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네네. 만원 투자해서 뭐 이렇게 20년 투자하는 게 아니라면 유의미한 금액을 가지고 장기 투자를 하실 거라면 그럼 비트코인만 가지고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2차 반감기와 3차 반감기의 차이가 있었나요? 어떤 그 말 그대로 도박장이 펼쳐지려면 시중의 유동성이 말도 안 되게 풍부해야 되는데 금리가 아무래도 이번 3차 반감기 기간 동안에는 높았다 보니까 뭐 과거와 같은 것보다는 진짜 펀더멘탈이 좋았던 자산들 중심으로 오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불장은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도박은 사실 인간의 본성이라서 저는 막을 수는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래도 인간은 학습하는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과거처럼 막 아무거나 오르는 시절은 사실 지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부디 그렇게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하게 어떤 역할이 있는 것들 이번에도 3차 반감기 때 결과적으로 중고점까지 가까이 온 것들은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도 많이 올랐고 바이낸스 코인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실제로 이게 뭐 장기적으로 가치 전환하든 안 하든 어쨌든 유스케이스가 있는 것들 또는 펀더멘탈이 있다라고 이제 판단된 것들 중심으로 많이 회복이 됐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디지털 자산 시장이 그런 식으로 이제 과거처럼 유동성이 많으니까 뭐 유명인이 산다고 뭐 투자하고 남들이 몰려서 산다고 가격이 오른다고 투자하고 이런 것보다는 진짜 옥석 가리기가 시작돼서 산별적으로 올 것 같아요. 이제는 뚝덩이들은 다 이제 죽을 것 같고 살아남은 그 어떤 메인넷끼리의 경쟁이 되지 않을까. 뭐 그 경쟁에서 뭐 비트코인은 저는 장기적으로는 뭐 가장 강건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을 같이 투자한다면 비중과 추천 종목을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비트코인 100% 갖고 있지만 개인 투자는 자유라서 만약에 조언을 달라고 하시면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중을 가장 높게 가져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비트코인 비중을 70% 가져가시고 나머지 30%는 저는 미국 주식 투자할 때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부터 탑다운으로 투자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많은 분들이 남들이 많이 아는 거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남들이 모르는 저 아래에 있는 수총 막 산맥이 바뀌는 것들을 찾다 보니까 보통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굳이 알트코인에 투자하셔야겠다라고 하면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것 중에서 이제 메인넷이 잘 구현되고 있는 것들 뭐 아바란체, 뭐 BNB, 솔라나, 이더리움 이런 것들이 있겠죠. 아마 유명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중심으로 시가총액 높은 것부터 투자하셔라. 그럼 결국에 이더리움이겠죠. 알트코인 중에서도 굳이 투자하신다면 이 시장 전반에 투자하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투자를 하더라도 비트코인의 비중은 70% 이상으로 가져가라는 말씀이실까요?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저는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정말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책도 쓰게 된 거고 2천만 원까지 떨어졌을 때도 저희 팀원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전파했는데 저는 이 좋은 자산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가져서 우리나라가 가뜩이나 출산율도 떨어지고 있고 지금 제조업 기준으로 중국이랑 일본에 치여가지고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또 이런
좋은 자산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앞으로의 세상에서도 잘 사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불장의 비트코인 가격은 어느 정도까지 갈까요? 제가 작년 초에 2천만 원대 비트코인이 2천만 원대 주변에 이야기하면서 2024년 말에 무조건 최소 2억까지 갈 거다. 10배는 갈 거니까 지금 투자해라 라고 이제 주변에 말을 했었어요. 네, 그거는 예측과 바람이 같이 들어있었던 건데 그 당시 기준으로 이제 금리가 계속해서 낮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저는 생각을 했었고, 두 번째로는 제가 실제 이 세상을 관찰했을 때, 생활인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세상을 관찰했을 때 무형 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것들이 포착됐었거든요. 같은 기간 동안 똑같이 수요가 늘어난다면 더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자산에 투자를 하는 게 사실 수익률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기후 위기나 아니면은 어떤 적극적인 증세 환경 뭐 여러 가지 이런 변수들이 무형 자산을 가리키고 있었고, 그 끝에 비트코인이 서 있었기 때문에 일단 비트코인에 투자를 한 거고, 가격 측면에서도 그런 것까지 감안했을 때, 그리고 미국 대선인 부분들 해서 올해 말까지 2억 정도도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고, 그 전망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앞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하면서 가장 위험한 이벤트는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상 가장 위험했던 이벤트가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비트코인을 거부하는 그런 흐름인데, 아니면 그런 가장 다시 말할게요. 제가 생각했을 때 비트코인의 가장 리스크였던 게 이제 미국에서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었는데, 이미 미국이 현물 ETF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포용했고, 트럼프나 바이든도 지금 계속해서 암호화폐 관련해서 친화적인 정책들을 바뀌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중국이 이제 주축 국가니까 거기에 영향은 좀 큰데, 이미 사실 거부한 상황인데 여기도 홍콩의 현물 ETF 상장을 통해서 변화의 중심들이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시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의 악재가 될 만한 건 사실 지금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새로운 자산의 시대가 열리고 있고, 그 어떤 불확실성들이 많이 제거돼서 이미 비트코인이 1억에 가까운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시대의 어떤 초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 시대에 거의 한 20년, 10년 됐는데, 그 시절에 애플 주식을 들고 있었던 사람의 성과, 그리고 뭐 자율주행이나 전기차 시대 또는 AI 시대에 엔비디아나 뭐 테슬라 같은 것들을 장기간 들고 있었던 사람의 성과를 좀 기억해보면, 암호화폐의 이 새로운 시대에 가장 좋은 자산인 비트코인을 들고 장기간 보유하면 누구나 만족할 만한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트코인 조정이 왔을 때 매도를 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을까요? 그래서 그 투자에 있어서 좋은 자산을 고르는 게 첫 번째고, 좋은 자산을 좋은 방법으로 투자하는 게 이제 두 번째고, 그러다 보면 아마 그 자산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파시는 걸 수도 있고, 또는 좋은 자산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어떤 현실적인 상황들 때문에 무리하게 투자해가지고 매도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현금을 들고 있으면 어쨌든 가치가 계속 녹아내린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이라도 현금을 선택할 그 어떤 유의는 사실 저는 없다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제 단기적인 움직임을 노리는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 좀 다를 수 있지만, 저처럼 특히나 젊으신 분들 또는 지금은 사실 5, 60대 분들도 100세 시대라서 10년 이상 장기 투자 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투자를 시작해야 되고요. 그래서 관점을 좀 길게 보고 무조건 투자에 있어서 1순위는 노후 준비를 하겠다라고 접근을 하면 오히려 그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더 모아갈 좀 어떻게 보면 유인이 되지 않을까요? 작가님께서 0.5 비트코인을 사는 것에 대해 아직 늦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5천만 원을 아마 10% 하면은 19점 몇 원이 될 거예요. 20억 정도 금액이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비트코인 5천만 원을 연봉이 20%로 20년 동안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나면 20억 정도가 될 건데, 그걸 통해서 저는 노후 준비를 먼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대부분의 투자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도전을 하는데, 그게 실패할 가능성이 저는 훨씬 높다 생각하고, 그렇게 돼서 돈을 잃게 되면은 정말 이제 막막해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투자를 통해서 노후 준비를 완전하게 끝내놓으면 그때부터는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순서상으로 저는 0.5 비트코인을 통해서 노후 준비를 끝내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권유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5천만 원으로 노후 준비가 정말 가능할까요? 5천만 원 정도 가지고 요즘은 사실 작은 프랜차이즈 커피 내기도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5천만 원 가지고 노후 준비를 끝낼 수 있다라고 하면 싼 거죠. 싼 거고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하고요. 이제 그 단기간 동안에 만약에 같은 기간 동안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 공부가 많이 필요하다 생각해요. 저는 뭐 비트코인만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왜냐면 엔비디아 올해 1월달 기준으로만 봐도 엔비디아가 비트코인보다 한 3배 정도는 더 올랐을 거예요. 그리고 올해 기준으로 제가 예전에 담당했었던 고객사한테 LS3점도 한 3배 올랐고
삼양식품 같은 경우도 한 4배? 지금 한 60만 원 가까이 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해칭하는 수단은 사실 비트코인 말고도 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비트코인을 통해서 먼저 그 장기간 동안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특정 기업들은 20년을 버틸 수 있을지 10년을 버틸 수 있을지 확신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금 같은 경우는 지금 5,000년 동안 없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비트코인도 앞으로 5,000년, 10,000년 동안 없어지지 않을 어떤 그 포텐셜을 갖고 있는 자산이라서 그렇게 안전한 거 위주로 우선 20%씩 복리 추구하는 투자를 하는 게 저는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후 준비를 비트코인으로 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사실 그 비트코인을 거래소가 아니라 개인 지갑에 보관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노후 준비 또는 그 어떤 자산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것 중에 하나가 우선은 저희 또래 기준으로 40, 50대까지 포함해서 우리나라 인구 구조상 앞으로 전통자산에는 과세가 더 많이 이제 부과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비트코인이 세금에서 뭐 이제 열애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개인 지갑에 보관 중인 비트코인은 신재 기준으로는 국세청 신고 대상도 아니고 또 국경을 언제든지 자유롭게 넘을 수 있어서 재산권이 침해받는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비트코인이 좀 장점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 외에도 뭐 부동산 같은 경우는 한국에 있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유동화를 글로벌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유리할 것 같고요. 연금 기준으로도 사실상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같은 것들 현 시점에 비트코인 투자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주식형 상품에 투자하는 거 저는 좋게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을 투자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제가 원래 우량 주식 투자하기 전에 비트코인 투자를 먼저 했어요. 최근 그때 당시에 대중들의 반응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암호화폐에 대해서 그래서 책이 순서가 좀 뒤에 나온 거고요. 비트코인을 처음 접한 거는 이제 2016년도 말에 회사에서 보내준 행사에서 접했고 같이 종목이적 수출 업무를 담당하던 카운터파트 다른 회사 담당자분이 추천해줘가지고 투자를 한 거였고요. 미국 주식이랑 국내 주식 중에서 해외로 매출을 일으키는 우량 기업세 적립식 투자한 건 2018년도라서 순서는 사실 비트코인에 먼저 투자했었던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을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떤 자산이든 사실은 위험하게 투자하면 위험하게 할 수 있고 안전하게 투자하면 또 안전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비트코인을 안전하게 투자하는 방법은 이게 365일 24시간 거래가 되다 보니까 자꾸 언제든지 유동할 수 있고 자꾸 들여다보게 돼서 사실 사람들이 다른 자산보다 더 쉽게 휘둘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을 모아서 거래소 밖에 개인 지갑에 빼가지고 안 보는 게 사실 가장 안전한 투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만약에 그게 아니고 거래소에서 그냥 모아야 되는 분이라면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는 게 그나마 수익률은 높게 가져가지 못하더라도 그 변동성을 최소화할 수 있으니까 평단을 낮춰가지고 최소화할 수 있으니까 그게 또 그나마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거고 하지만 근데 이게 안전한 자산이라는 거를 온전히 이해를 하면은 지금 그냥 매수하셔도 될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안전하게 투자하는 방법 첫 번째 이 자산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한다. 두 번째 나에 대해서 파악한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투자할지 계획을 세운다. 이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번 비트코인 불장에 상승을 하면 매도해야 수익을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우선 노후 준비 측면에서 이게 팔면 사실 노후 준비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는 팔아서 쓰면 사실 좋은 투자죠. 내가 한 것보다 더 벌어서 그리고 내가 가치 있다라고 믿는 곳에 투자를 한다면 사실 저는 모든 게 다 좋은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100세 시대고 노후 준비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5천만 원에 깔끔하게 끝낼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 저는 진짜 가성비 좋은 투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 집중하셔야 될 것 같아요. 먼저 비트코인 투자에 있어서. 그래서 보고를 끝내놓고 그 이후에 나머지 금액 또는 추가되는 어떤 가처분 소득이나 현금을 가지고는 비트코인은 쌀 때 사서 또 필요한 시점에 팔아가지고 차익을 낼 수도 있고 비트코인보다 더 좋은 자산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저는 거기에 또 투자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려면 우선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해를 좀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막연한 기대, 비트코인이 10,000배 오를 거야, 1,000배 오를 거야, 갑자기 1,000억이 될 거야,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겠죠, 한 10,000년 뒤에. 근데 제가 살아있을 때 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구체적인 목표들도 제가 이번에 강의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가감 없이 한번 솔직하게 공유를 들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가님은 이번 불장에 어느 정도 매도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되게 미련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2021년 그 마지막에 비트코인 8층까지 올랐을 때도 안 팔았었고 미국 주식도 그 최고점 찍었을 때도 안 팔고 버티다가 그 하락장을 그대로 맞았거든요. 근데 그 하락장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번에 회사를 나올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어떻게 보면 미련해 보일 수 있다는 거 아는데
이렇게 안 팔았기 때문에 제가 결과적으로는 제가 원하는 선택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저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할 거는 좀 별개라고 좀 보긴 하는데 일단은 저는 모든 투자는 그래도 장기적으로 한 5년 최소 10년은 봐야 한다 생각해가지고 만약에 정말로 현금이 필요하셔가지고 매도 타이밍 잡으셔야 된다고 하면 한 2028년 정도 이번에 그 어떻게 보면 지금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의 펀더멘털이 완벽하게 바뀌는 구간이잖아요. 과거에 애들 이제 장난감에서 마약상들의 어떤 수단에서 지금 이제 국가에서 자산으로 인정되어 가고 있으면서도 그 비트코인 현물 ETF의 기관 비중이 생각보다 안 높아요. 저는 처음에 나왔을 때 거의 100%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6월 초 기준으로 그 미국 천불 ETF, 비트코인 현물 ETF의 기관 비중 30%가 아마 안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아직도 기관들이 자금이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판단하는 게 사실 맞거든. 그리고 이거 외에도 뭐 일본 기업이나 여러 나라의 작은 기업들에서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이제 현물을 보유하는 것들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이 구간의 어떤 상승률을 다 먹으려면 제가 봤을 때 최소 4년 정도는 들고 있는 게 다음 반감기까지 들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다음 반감기까지 비트코인 가격은 얼마까지 예상하시나요? 이거는 전망과 바람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단 연 단위로 최소 8% 이제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만큼은 저는 오를 거다라고 확신하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수요가 급격하게 변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기준으로도 최고 30%씩은 오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그런 여러 군데서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것들 뭐 이제 마운트복스나 제네시스 캐피탈 그런 것들만 조금 변동성 단기 변동성만 유의한다면 뭐 2028년까지 뭐 적어도 4억, 5억까지는 지금 정도의 화폐 가치라는 가정하에 원화 가치가 갑자기 막 박살이 나가지고 뭐 환율이 막 4,000원, 5,000원 이런 가는 일이 없다라고 하면 1,400원 정도 수준에 고정이 된다고 하면 2028년이면 뭐 적어도 한 5억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금의 시가총액이 뭐 비트코인 한 11배 정도 되거든요. 저는 그 비트코인이 2014년에 마트 거래소에서 처음으로 1달러를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금의 시가총액의 10%를 따라오는데 딱 10년이 걸렸거든요. 저는 나머지 90%를 따라가는데 한 10년 정도면 충분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초창기에 사실은 들어오는 게 어렵지 캐즘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 한번 이게 좋은 자산이라는 이해도나 인식이 퍼지면 총 연결된 온라인 세상에서 저는 과거보다 더 빠르게 확산된 여지가 있다 생각하고 그 측면에서만 봤을 때도 10년 안에 11배 근데 같은 10년 동안 화폐 가치가 7%씩 떨어지면 그 70이 법칙해가지고 2배 가거든요. 그러면은 한 10년 안에 20배까지도 갈 수 있는 자산 현실적으로 한 20배 정도까지가 뭐 상단이라고 보고 좀 계획을 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캐시우드도 그 비트코인을 부의 몰수에 대비할 수 있는 자산이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부의 몰수라는 게 진짜 정부가 갑자기 뺏는 거에 대한 대비가 될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통화 가치를 하락시켜가지고 개인이 갖고 있는 현금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거에 대한 대비도 될 수 있거든요. 그 측면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도 각자 투자한 금액이 한 20년 뒤에 20배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시면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러면서 계획까지 세우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내 지금 생활 수준에서 얼마 정도를 투자하는 게 20년 뒤에 나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고 내 가족들 할 수 있는지 뭐 그렇게 좀 계획 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불장에는 비트코인이 폭락하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 과거랑 지금 비트코인의 자산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따지면 1, 2차 관광기 때는 초등학생, 2차 관광기 때는 중학생, 3차 관광기 때는 고등학생, 4차 관광기 때는 대학생이죠. 그러니까 사실 시간으로만 보면 불과 몇 년 전이니까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성장했었던 거 생각해 보면 정말 많은 차이가 있잖아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차이. 그런 식으로 지금 자산의 클래스가 성숙도가 바뀌어가기 때문에 그 하락하는 폭은 점점 줄어들 거라서 80%까지 떨어지는 일은 진짜 이 비트코인의 네트워크의 본질 가치가 훼손되는 게 아니라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훼손될 가능성이 뭐 100%라고 말하는 건 너무 교만이고 그래도 다른 자산들보다는 낮다라고 볼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최선의 선택을 하자라고 생각해가지고 저는 비트코인에 최선을 다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상승하고 폭락을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를 하는 전략은 반대하시나요? 반대가 아니고 할 수 있다면 하는 게 좋지만 저는 못했고 제가 지금 어쨌든 남들보다 제가 직장생활 10년 하고 나서 이제 회사를 그만둔 건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건 팔아서 나온 게 아니라 팔지 않아서 나올 수 있었다. 그러니까 제 기준에 저는 사실 남들 투자 잘하는 건 잘 모르겠고 저는 저한테 맞는 투자를 찾은 거고 제가 그런 거시경제를 보면서 단기적으로 맞추는 투자를 그 신입사원 초창기 3년 동안 해가지고 돈을 다 날렸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조언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거에 있어서 실패한 경우밖에 없는 사람인데 지금 돌아보면 돈이 많이 없을 때 실패를 해가지고 좀 다행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때 신입사원이었으니까 모은 돈이 1,000만 원, 5천만 원일 때 그런 투자를 통해서 많이 실패를 했고 3년차가 됐을 때 제가 모은 돈이 없었어요. 대기업 3년을 다녔는데 다른 동기들은 부모님 도움 받아서 서울에 아파트 갭 투자할 때 저는 사실 그런 여건이 안 됐었는데 그거 역전한다고 위험한 투자하다가 오히려 모은 돈까지 다 날리는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때 저는 파는 투자보다 안 파는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저만의 투자 원칙을 세워가지고 그거를 6년 동안 남들이 미련하다라고 말을 했어요.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버텼고 그 기록들이 제 블로그랑 유튜브에 다 남아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제가 팔지 않아서 제가 하고 싶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위치가 됐기 때문에 저도 제가 경험한 거를 말할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한테는 똑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실 수 있으면 해보셔라. 근데 저도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비트코인이 예상보다 훨씬 더 폭등한다고 해도 하나도 매도를 안 하실 건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정도로 폭등한다고 하면 저는 조금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아마 제가 그때 궁금해가지고 GPT 통해서도 확인하고 뭐 여러 가지 채널 통해서 확인했는데 1비트코인 이상인 사람이 전 세계에 200만 명이 안 된대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래도 그거에 비하면 더 많은 비트코인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게 비트코인이 잘 되는 것도 좋지만 제가 잘 되는 게 너무 좋잖아요. 만약에 그 아까 제가 예상했던 연평균 30% 이상의 표준을 벗어나는 정말 말 그대로 광기가 일어난다고 하면 저는 솔직히 비트코인 한두 개 정도는 일시적으로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두 개도 없는 분들이 사실 99%실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그때 매수를 좀 덜하고 지켜보다가 좀 떨어지는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을 때 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 정도는 권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개인 투자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보다 더 중요한 것들 뭐 가족이나 결혼이나 뭐 육아 출산 이런 것들 이벤트가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국내 주식에 비해 미국 주식은 연이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선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AI 섹터가 사실 미국이 전 세계 모든 나라 합친 것보다 압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주목받고 있고 또 두 번째로 어쨌든 국가 간에도 그 격차가 존재하잖아요. 근데 많은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자국 주식보다는 더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미국 주식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어서 저는 옛날부터 제가 미국 주식에 많이 투자했던 이유가 국가 간, 기업 간, 개인 간 모든 영역에서 빈부격차가 더 극대화될 거다라는 그 어떤 제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어떤 그 진리를 사실 주식 투자에도 적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미국 주식이 더 주목받고 있고 또 실제로 미국만 성장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들은 다 성장을 제대로 못하고 뭐 인도 이런 데 제외하고 미국의 어떤 우호적인 국가 제외하고는 사실은 성장을 못하고 있어서 미국이 주목받았고 앞으로도 계속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추천해 주실 만한 미국 주식이 있을까요? 우선은 제 개인 투자에 있어서 금융자산 비중은 비트코인이 한 80%고 미국 주식이 20%인 거를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을 저는 정말 좋아하고 그래서 많이 갖고 있지만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건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단기적으로 비트코인보다 많이 오른 미국 주식이 분명히 있고 국내 주식도 있거든요.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사실 엔비디아는 비트코인보다도 덩치가 더 큰데도 불구하고 더 많이 올랐잖아요. 또 그거 말고도 뭐 국내 주식 중에 삼양식품도 있고 LS 환전이나 아니면 또 관련된 뭐 이슈 받았던 종목들 펀더멘탈 좋은 것들은 뭐 그렇게 좀 퍼포먼스가 좋은 것도 있어서 저는 장기적으로 가치를 저장하는 그릇 측면에서 비트코인이 가장 우월하다고 생각하는데 단기 또는 중기적으로는 비트코인보다 수익률 측면에서 상위 퍼포먼스 할 수 있는 종목들은 찾으면 공부하면 그리고 투자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제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섹터는 작년 기준으로는 AI 소프트웨어 섹터 중에서 팔란티어라는 종목에 실제 투자를 했고 작년 기준으로 비트코인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지금 실제로 달성했고 일부 팔아서 비트코인을 사가지고 또 더 높은 수익률을 저는 얻은 상태고 두 번째로 올해 기준으로 제가 세상을 계속 관찰했을 때 그 미국 채권은 지금 더 이상 사주 국가나 어떤 기관들이 많이 없는 상태예요. 한계치까지 다 산 상태고 그러면 그 미국이 이 높은 부채를 유지하려면 또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그 국채를 새롭게 사줄 수요처가 저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 발행처라고 보고 있고 그 달러 스테이블 코인 기준으로 시가총액 1등부터 10등까지 이제 나열하면 1등이 테더고 2등이 이제 발행한 서클인데 여기는 다 비상장이라서 투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시장의 성장에 투자를 한다면 지금 한 10위권 정도의 PYUSD라고 페이팔이 유일한 상장사고 지금 작년 8월에 처음으로 PYUSD라는 코인을 발행해가지고 지금 거의 한 6개월, 반년 만에 발행량이 한 10배 가까이 늘었어요. 그리고 최근 기준으로도 제가 어떤 리포트를 봤는데
만약에 미국에서 달러 스팅 결제를 활용하거나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제도화 시키면 이 시장이 지금보다 10배 이상 커진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페이팔이라는 회사가 그 에스크로 결제 서비스를 이제 하는 회사고 성장성이 많이 훼손됐다라고 판단이 돼가지고 그 전 세계 활성 인구도 4억 넘고 실제로 그 4억 명의 평균 결제 비용이 계속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과거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 받고 있는데 저는 지금 비트코인을 팔아서 이걸 사라 이런 뜻은 아니고 단기적으로 이것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서 그런 부분들도 좀 공부하고 있고 제 유튜브 채널에도 일부 영상을 올려놨고 또 기회가 되면 이번에 고래 동공부 통해서도 어떤 상세 내용을 설명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좀 좋게 보고 있어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미국 주식 투자해도 될까요? 지금 투자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만약에 과거에 저도 과거 패턴을 되게 많이 보는 편인데 재밌는 사실 하나가 과거에는 불황이 오면은 사실 그대로 내버려 뒀었거든요. 근데 점점 이제 시간이 갈수록 정부에 개입하는 빈도나 수준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그러면서 하락장이 점점 짧아지는 추세입니다. 제가 지금 그래프를 준비하지 못했는데 2000년 닷컴 버블 이후로도 꽤 긴 시간 동안 하락장이 있었고 그 이후에 다시 상승장이 오고 그 이후에 하락장들이 보면은 주기가 점점 짧아져서 지금은 거의 한 2년까지도 내려왔거든요. 그게 이유를 저도 살펴보니까 경기가 어려우면 정치인들이 사실상 당선이 되기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화폐 가치를 떨어뜨림으로 인해서 외형적으로 성장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런 무리한 어떤 행위들을 반복한다라는 건 좀 패턴을 찾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주식 투자 측면에서 봤을 때 경제 위기가 오더라도 과거의 코로나처럼 또 유동성을 살펴볼 가능성이 저는 속으로 100%라 생각하고 꽤 높은 확률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 위기가 오면 오히려 또 유동성이 살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지까지 생각해주면 어떤 경기 요인을 체크해서 투자를 망설이기보다는 우선 투자를 하고 나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투자를 하고 나서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는 또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주식에 대해 거품이라는 논란이 많은데 지금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저는 사실 엔비디아 개별주에 투자하지 못했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저는 XOXX라는 지수에 사실 투자해가지고 그 수익률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고 일부만 누리고 있는데요. 사실 개별 종목에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지금 시점 가격이 좋은지 아닌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미 너무 많이 오른 것들이 사실상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인플레이션 해칭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냥 연단위로 8% 정도 미래하면 될 것 같은데 이미 너무 많이 올랐는데 사실 모든 자산의 악재가 이미 너무 많이 올랐다잖아요. 그 측면에서 봤을 때 가능하면 저는 남들이 안 살 때 그런 종목들을 발굴해가지고 사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좀 성과 측면에서 그 인플레이션 해칭 측면에서 저는 엔비디아 지금 사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상의 뭔가 총알 수익을 노리는 분들이라면 시장이 관심을 갖지 않은 종목 중에서 펀더멘털이 좋으면서 앞으로 어떤 거시적인 환경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더 확장할 수 있는 것들을 사는 게 좋겠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6월 14일 강의에서 작가님의 포트폴리오를 상세하게 알려주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 투자 내역을 사실 좀 공유 드릴 생각이고요. 그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투자 판단을 내리는 데 참고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신에 제 상황 30대 인정 그리고 미혼이죠. 장기간 투자하는 관점에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꾸렸는지 여러분들께 공유 드릴 거고 그게 어떻게 보면 충분히 개인의 투자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 중에 어떤 쪽에 투자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제 투자 원칙에 맞는 종목을 찾았던 거지 사실 국가로 구분하진 않았었는데 제가 미국 주식 투자 비중을 많이 높였던 이유는 월급도 원화로 받고 있고 예를 들어 부동산이나 다른 기타 자산들이 다 원화의 저는 파생 상품이라 생각해서 원화 가치가 무너지면 다 같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 해칭 차원에서 사실 미국 주식에 투자를 많이 했었던 거고 또 미국 주식을 투자했을 때 장점이 달러 표기 자산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이 있거든요. 환율의 변동이 어떻게 보면 연동돼가지고 그 차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데 또 우리나라가 에너지 자립도 안 되고 식량 자립도 안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달러 표기 자산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일단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게 수익률을 떠나가지고 자산 매분 차원에서는 보통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그 국적을 구분하기보다는 그냥 이게 정말 전 세계 80% 인구한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좋은 제품을 제공하는데 그게 경쟁 상대가 없는지를 찾아가지고 더 좋은 회사에 투자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부분 미국 주식으로 투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국 사람이고 한국 기업에서 일을 했고 한국 기업이 잘 돼야지만 우리가 잘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또 개인 투자 측면에서는
사실상 안정성이랑 수익성 둘 다 추구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국 주식 간 것 같고 뭐 한국 주식이 뭐 무조건 나쁘다 뭐 이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그리고 여전히 기회는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뭐 장기 투자하기에 저는 미국 주식이 조금 더 안정적이라고 느껴가지고 네, 저는 그렇게 투자했습니다. 레버리지 투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0 뭐 레버리지나 300 TQQ나 SOXL인가요? 반도체 그런 거 그리고 또 비트코인도 이제 아마 해외 거래소에서는 마진 선물하시는 분들 SO 키워가지고 하시는 분 계신데 일단 아셔야 될 게 그 3배수, 2배수 추종하는 상품은 일단위의 변동성을 추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기간으로 놓고 봤을 때는 같은 배수를 추종하지 못합니다. 그 로우 오버 비용들을 다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3배 ETF라고 하더라도 1년 동안 만약에 상승했다라고 치면 그 상승률이 3배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이제 레버리지 상품은 단기간의 어떤 방향성을 예측해서 투자하는 데 효과적인 거지 장기 투자하실 거면 차라리 신용대출 받아가지고 1배수 현물을 사가지고 장기 투자하는 게 좀 낫다 생각하거든요. 그런 레버리지 상품보다는 차라리 정말로 돈이 없어서 투자하고 싶으시다고 하시면 그런 일단위 변동성을 추정하지 말고 정말 그냥 안정적으로 저금리 대출을 받아가지고 좋은 자산을 살 때 사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주식을 장기적으로 적금 형식으로 투자하는 건 괜찮을까요? 그 인플레이션 해칭 측면에서 S&P 500이나 나스닥 100 지수를 지금 타는 게 뭐 적당하다고는 생각하는데 사실 실제 물가 상승률이 CPI 말고 제가 체감하는 물가 상승률이 지금 기준으로는 한 10%에서 15% 되거든요.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물가가 정말 빨리 오르잖아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는 나스닥 100 ETF를 많이 샀었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도 갖고 있지 않는 이유가 그거 가지고는 인플레이션을 해칭하기가 버겁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조금 더 이제 개별 종목을 통해서 제 기준에 3년에 3배 정도 오르는 자산들을 투자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 정도 목표를 갖고 투자를 해야지 뭐 인플레이션 15%에 한 2배 정도, 20-30% 정도 노리고 그거면 사실은 엄청나게 높은 수익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 기준으로는 인플레이션 해칭을 위해서 S&P 500이나 지수 투자하는 거는 괜찮은데 그거 가지고 정말 큰 부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현실성이 떨어진다 생각하는 게 보시면 옛날에 아파트 한 채 가진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부자 됐다라고 하지만 그분들 입장에서 맨날 하시는 말씀이 이거 팔아봤자 옆에 아파트도 가격이 똑같이 올라가지고 달라지는 거 없고 물가도 그만큼 올랐다. 그래서 실제로 내 향을 바뀐 게 없는데 세금만 올랐다. 그래서 살기가 더 팍팍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잖아요. 실제로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상승률만 볼 게 아니라 물가 상승률을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진짜로 좋은 투자를 하시려면 저는 인플레이션 해지기 하는 것만으로도 솔직히 좋은 투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진짜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그 목표를 정하셨으면 인플레이션이 적어도 한 1.5배에서 2배 정도는 이제 수익을 추구하셔야지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지수 투자를 적립식으로 하는 것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20-30년이 지났을 때 지금 기준으로 정말 옛날에 쌀 때 샀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기준으로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드리는 말씀은요? 네,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어가지고 사실 투자에 있어서 좀 관심이 많이 기울이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날이 더워지고 이게 또 너무 좋으니까 놀러 나가고 싶고 이러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적립식으로 투자를 했었던 것 중에 좋았던 거 포인트가 이걸 적립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 날씨나 계절에 상관없이 꾸준히 공부했었던 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하락장이 왔을 때 이게 기회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었던 그런 어떤 자산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날씨가 많이 덥고 또 이게 인플레이션 때문에 또 산입도 팍팍하고 힘드시겠지만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저는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공부를 할 때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물론 이제 공부도 중요하지만 개인 건강도 잘 챙기시면서 좀 이렇게 균형을 잘 잡으면서 투자 생활도 개인적인 생활도 잘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